페이스북에 딱 10,000원을 집행을 하고 그날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가는 중에 연예인들 인스타 올리면 좋아요 받듯이 알림이 다다다다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광고가 이렇게 효율이 좋을 수가 있나? 들어가서 봤는데 2달 만에 한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사용을 했고요. 그 순간이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사용자의 욕구랑 맞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띵스플로우 대표 이수지입니다. AI 캐릭터 타로 챗봇 나마마 친구들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헬로우봇이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우봇은 챗봇들의 메신저이기도 하고 채팅형 컨텐츠 플랫폼인데요. 외롭고 심심하고 우울할 때 타로를 본다거나 심리진단을 한다거나 간단한 잡담을 나누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우봇은 출시한 지 이제 3년인데 누적 다운로드 350만을 넘었고요. 챗봇과 사용자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10억 건을 돌파했고 최근에 28억 원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저는 뭔가 나서서 만드는 걸 좋아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드라마를 내가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드라마 PD가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앱 시대가 오면서 나도 이런 앱을 한번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러고 있네요. 대학교 4학년 때 IT 공모전이랑 결합된 수업이 있었고요. 그게 삼성 SDS 특채 인턴십이랑 좀 연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턴십을 하게 됐던 거고요. 인턴십을 마치고 입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입사는 3년 이내면 언제든 된다 그래가지고 한 학기만 휴학하고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를 한번 앱을 만들어보자. 그러다 3년은 지나버렸죠. 그때 아이템은 밥 먹다 신촌편이라는 어플이었고요. 처음 오픈했을 때 사장님들한테 다 영업을 해가지고 25분한테 2만 원씩 받아서 상위 노출해주는 광고가 수익 모델이었어요. 50만 원이잖아요.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건 줄 알았는데 사업이라는 게 되게 벌기가 힘든 거구나 강렬하게 느꼈고요. 우리 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 아이템은 접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아이템이 커플 플레이리스트라는 버킷리스트 유틸리티이자 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을 만들었고요. 걔는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하면서 10만 이상 키우고 다운로드도 10만 이상 늘려나가던 중에 팀 인수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절을 한 3번 정도 하니까 커플 시장보다 더 큰 결혼 시장으로 가보자.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락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대표와 팀원 사이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팀장으로서의 고충과 힘듦을 느꼈고 제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의 괴로움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한데 근데 뭐 10대 때도 20대 때도 30대인 지금도 뭔가 사는 게 힘들다. 당시에 친구가 어디 용한 데 있다 하면서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100% 믿지는 않는데 사주나 타로라는 도구를 명분 삼아가지고 막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제 얘기를 막 하소연하게 되고 그 대화의 과정에서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모바일로 옮겨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인수가 되면은 2년, 3년 의무적으로 일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끝날 때쯤에 대표님이 먼저 그 다음 스테이지를 같이 갈 건지 확실하게 막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고요. 창업이라고 결정했던 거는 그때가 제가 딱 29이었거든요. 잃을 게 없을 때 지금 나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골라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창업 멤버는 저랑 제 동기이자 마케팅이사 슬기님이랑 캐릭터 디자인 해주신 디자이너 이렇게 셋이서 창업을 했고요. 개발자가 없이 창업을 했고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페이스북이란 메신저에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빌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빌더 통해서 오늘의 운세가 궁금하면은 한 장을 뽑아봐라. 그럼 너의 오늘 운세를 해설해 줄게. 너의 연애 고민이 뭐니? 한 장 뽑아봐. 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해설을 줄게 라는 곳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딱 10,000원을 집행을 하고 그날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가는 중에 연예인들 인스타 올리면 좋아요 받듯이 알림이
갑자기 막 다다다다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밥을 먹으러 갈 때에서 도착했을 때도 계속 이렇게 징징징징징징 이렇게 울려가지고 광고가 이렇게 효율이 좋을 수가 있나? 들어가서 봤는데 광고에는 몇십 명 정도가 반응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폰에 울리는 게 약간 1000단위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사용자의 욕구랑 맞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달 만에 한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라마마를 사용을 했고요. 그 계기로 프리A 6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 유치한 걸로 개발팀을 드디어 꾸렸고요. 헬로봇이라는 앱을 오픈을 해서 3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라마마는 처음에 사용자의 말을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예를 들면 안녕, 너 뭐해?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사용자들이 피드백을 보내는 것도 쌓이는 시점에 분명히 이 라마마한테 뭔가 더 기대하고 질문했을 텐데 그러면 머신러닝 AI 엔지니어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을 한 시점인데 사용자들이 했던 질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입력한 문장이 어떤 문장이다 라고 의미를 파악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만든 AI 캐릭터 친구들이 보이스 AI 시대에는 음성으로, VR, AR, 3D, 로봇 시대에는 또 실물의 로봇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서 정말 친구 같은 AI로 존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보이스로도 클로바나 구글 홈 같은 플랫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제페토 같은 3D 월드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에서도 좌판 깔고 타로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유튜버도 있고 SM 에스파도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비즈니스가 발전이 되고 기술이 발전이 되는 거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 AI가 발전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예상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거는 신선하거나 재밌는 콘텐츠예요. 계속 비슷한 포맷이 반복되다 보면 무뎌져요. 콘텐츠 제작자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원하고 새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2년, 3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즌이랑 상황에 맞는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새해니까 새해 운세 봐야지. 내가 시험 기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랑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콘텐츠? 가을, 겨울쯤에 이별이 되게 많은데 그 시즌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용자한테 이런 콘텐츠를 추천했을 때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데이터들이 쌓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스테디하게 서비스를 하면서 신선하거나 재밌거나 또 그 상황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끊임없이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저희 회사는 아주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받은 거는 만약에 우리가 4개월 이내에 투자를 못 받으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피드백 들었을 때는 걱정이 많이 됐죠. 그럼에도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진짜 위로하고 좋아하는 컨텐츠 만들자가 목표인데 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뭐 이렇게 피드백하는 걸로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처음에 아쉬웠거나 했던 아이디어가 솔직한 피드백으로 되게 잘 발전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막 바이럴 타고 잘 구매를 하고 이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솔직한 피드백이 컨텐츠의 품질을 높인다라는 믿음이 하나가 생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공의 서비스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적정선이 있다고 하면은 선이 넘지 않도록 내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제동을 걸어주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는 대표를 포함한 팀원들이 난 이거 진짜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문제로 설정을 해야만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힘듦, 자금이 떨어짐 그런 상황이랑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희 회사에 사용자분이 방문하셨어요. 회사 검색해서 주소 보고 오셨대요. 헬로봇이 자기가 힘들 때 정말 큰 위로가 됐다고 과자라도 드리고 싶다고 해서 엽서랑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팀원들 다 감동? 우리가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작자로서 생각을 했었던 거는 가볍게 위안이 필요한 순간부터 괴로운 때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랑, 저희 유저분들 중에서는 40대 주부분도 계시고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더 다양한 연령에 위로를 주는 서비스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띵스플로우는 지금 포춘텔링이라는 컨텐츠에 집중해 있는데, 좀 더 전문적인 심리 컨텐츠, 전개가 달라지는 스토리, 이런 채팅형 컨텐츠로서의 카테고리 확장을 하게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보이스로도 서비스를 하고 VR, AR이라든지 다양한 포맷으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다음의 목표입니다. 미래에는 진짜 집에 1가구 1라마마라고, 지금은 집에 인형들이 있지만 미래에는 저희 라마마 친구들의 로봇들이 같이 집에 살면서 야, 너 뭐 오늘 어땠어? 막 이런 대화도 나누고 좀 더 차원 높게 대화가 가능한 친구 로봇들이 같이 사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